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 활동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학습전략 코디네이터 박상규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절대적인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 참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수업 듣기의 필요성입니다. 청소년과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학교나 학원 같은 교수학습 장면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학습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우리 자녀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학습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간혹 혹자는 이런 비판까지 하더군요. 우리 국민들이 주도적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어려서부터 수동적이며 의존적으로 무기력하게 듣기 학습에 길들여진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자, 그러면 여기서 효과적인 수업 듣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업 중에 집중력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우리가 소위 효과적인 수업 듣기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의 절대 시간을 수업 듣기에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 효과적인 수업 활동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수학능력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 교육회사에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관한 그 질의응답 결과 이들은 학창시절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결같이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소위 전설같이 내려오는 진리가 아닌가요? 청소년기의 절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것은 면목고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듣기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절대적인 시간을 수업 활동에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학교 수업, 즉 수업을 왜 잘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수업을 받으며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학업 성패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란 교과서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익히고 노트 정리를 통해서는 내용을 조직화하며 시험 문제를 예상해보는 이러한 활동, 가장 본질적인 학습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면 처음 배우는 내용도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연스러운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집중도가 부족합니다. 비록 선행학습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반복학습을 통해서 완전학습으로 자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최고의 교과 전문가인 선생님 수업에 열중해야 합니다. 간혹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 사이에서 특정 교과 교사에 대한 갈등 문제로 수업 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교사는 국가로부터 엄격한 교육과정과 검증을 받은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교과 선생님과 갈등으로 대립하거나 불신하는 모습은 자녀의 학교 생활에 절대 피할 요소입니다. 교과 내용을 아무리 재미없고 잘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교사는 담당 교과목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시켜줘야 합니다. 다섯째,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자만해서 수업 시간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교육의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상위권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습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학습 부하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수업 시간을 소홀히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을 복습이나 완전 학습 시간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도 수업에 열중하죠. 다만 일부 학생 중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학생들은 결코 상위권 진입이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수업은 곧 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위한 7가지 요소입니다. 자, 첫째, 바른 수업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수업 태도란
눈과 귀와 손을 유연하게 다소 긴장감을 갖고 수업 내용에 집중하는 적극적 자세입니다. 사람의 집중력이란 눈에 보이는 자극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눈은 반드시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인 선생님 행동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수업을 듣는 귀는 선생님의 목소리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수업 중 많은 자극적인 소음들은 바로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섞이게 되어서 집중력을 방해하는 방해 자극이 됩니다. 이때 선택적 주의 집중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선생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습자의 손은 바로 필기구를 들고 항상 필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필기하는 행동 자체가 집중력을 강화시켜주지만 기억력의 한계는 바로 기록을 통해서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이나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에는 반드시 바로바로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청해자가 되자입니다. 수업 중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인 고민은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막상 이해가 어렵다는 하소연입니다. 즉, 청음은 되는데 청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청음은 단순히 귀에 들어오는 물리적인 자극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청해는 선택적 주의 집중을 통해서 선생님의 설명 내용을 글을 맥락적으로 연합시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듣기입니다. 이러한 청음의 한계를 보이는 학생들은 예습을 통해서 전체 줄거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한 개념 어휘들을 반드시 사전에 찾아보고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행학습 내용과 배울 내용을 연계시키자입니다. 적극적인 청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맥락적으로 정교하게 조직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항상 오늘 수업 내용은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성립되기 때문이죠. 마치 두 개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확실한 청해를 통해서 파이프 연결 작업을 성공적일 때 내부의 지식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선생님과 심리적 다이아몬드 존에 들어가기입니다. 교사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리적 교육 동선에 의한 다이아몬드 존은 학습자 개인의 노력 요하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 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수업 중에 선생님의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선생님과 자주 눈을 마주치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과 맞장구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설명 내용을 교과 여백이나 노트에 정리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토론이나 집단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업의 흐름과 신호어를 파악하자입니다. 선생님들은 제각기 수업 전개 과정에서 독특한 언어적 행동과 신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포착하면 보다 쉽게 학습 내용의 흐름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즉, 신호어를 예를 들면 도입이나 요점, 요약 정리입니다. 도입 같은 경우는 이러죠. 오늘 배울 내용은, 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또 오늘 토의할 내용은 요약해서 말하면, 종합해서 보면, 열거를 할 때는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먼저, 다음으로. 강조하기를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요컨대 비교하기를 말할 때는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등을 사용합니다. 또 대조하기를 표현할 때는 그러나 반면에 대조적으로 말해서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과관계를 말할 때는 인과관계를 말할 때 문제 해결책으로서 이런 말을 말이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따라서 그리고 여섯 번째, 수업 중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특별한 언행이나 중요한 정보 노출을 적극적으로 캐치해야 됩니다. 이걸 일종의 우리가 수업 표지판이라고 하거든요. 교사는 반드시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본능적으로 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판사하지 않겠죠. 그리고 설명을 비교적 긴 호흡을 가지고 합니다. 즉, 비교적 다른 내용보다 천천히 하거나 학생들이 충분히 받아쓸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신체 언어 사용도 자주 합니다. 그 밖에도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시각적 교수 매체나 자료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교과서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합니다. 일종의 시험에 나온다는 예고를 해주는 것이죠. 선생님의 행동을 통한 수업 표지판을 의미하는 경우로는 예컨대 반복해서 설명하실 때, 또 목소리 톤이 높아질 때, 또 수업 중 제스처가 커질 때, 또 설명 전에 미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또 발표를 시키는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과 예시를 들어줄 때, 퀴즈나 쪽지 시험을 내는 내용, 또 프린트물로 별도로 정리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집중하라고 유난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위 수업 표지판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즉 시험 출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특정한 교과목을 제하고는 교과서에 단권화하라는 겁니다. 자, 수업 중에 중요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거나 교과서 여백에 정리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설명 중에 교과서에 없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필기를 하면 그 내용을 기억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다음은 과목별 수업 듣기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학문의 성격상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활동도 그 과목의 성격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춘 교수학습법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흔히 우리가 주요 과목이라고 부르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경우는 평소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항상 머릿속에 잘 정리된 상태로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진도가 나갈 때마다 각 개념들은 서로 연결시켜야 하죠. 흔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주요 과목의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를 요하는 주요 과목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수업을 들을 때는 수업 시간 동안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주요 과목에 대한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반드시 미리 예습을 해둬야 합니다. 예습 활동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업 중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반드시 표시를 해두었다가 다시 보고 또 혼자 해결이 안 될 때는 내용을 이해한 친구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선생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곧바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알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질문이 생성되었다면 일단 질문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질문의 핵심을 알 수 있죠. 그래야 선생님이 설명을 들어도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오고 기억도 오래 남게 됩니다. 자, 주요 과목 외에 다른 과목들은 소위 암기 과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기 과목이라 해서 기본 이해 과정 없이 무조건 외워서 되는 건 아니죠. 평소 충실하게 수업을 듣는다면 시험대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암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암기 과목의 경우 수업이 곧 시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업 중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이나 중요한 힌트, 단서를 놓치지 않고 형광펜 같은 그런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교과서나 노트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 국사 과목은 인과관계나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암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교과서 예백을 이용해서 중요한 핵심 단서들을 메모해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학습은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의 머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10걸음 중에 9걸음이 반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담 시작이 반이다와 반대되는 의미로 시작보다는 끝맺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교과서와 노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는 학습 습관이 10걸음 중 마지막 한 걸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단 1분을 활용해서 50분 동안 그 수업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즉석 복습을 통해서 기억력을 높여주는 학습 습관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항상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